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죠.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변수를 선언했을 때 메모리 주소 공간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네, 첫 번째로 배열을 선언하면 메모리 공간에서 배열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 22, 53, 51, 37, 그리고 90의 정수를 담는 어레이 ARR이라는 배열을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int 변수명을 써주고 요 대괄호 안에 해당 원소의 개수를 써줍니다. 지금은 원소의 개수가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이 대괄호 안에 6을 써주었습니다. 배열을 이렇게 선언하자마자 값을 다 넣어줄 때에는 배열의 크기를 명시적으로 써줘도 되고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처럼 배열의 크기를 빈 공간으로 놔둬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배열의 크기를 6개로 조절을 해줍니다. 만약에 배열을 선언만 해준다면 값을 넣지 않고 선언만 해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안 됩니다. 이 배열의 크기를 명시적으로 10이면 10, 뭐 20개를 넣을 거면 20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큼 메모리의 공간이 할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하지 않고 선언만 할 때에는 명시적으로 배열의 크기를 써줘야 합니다. 지금은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써주지 않고도 배열이 잘 선언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메모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소값이 커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메모리가 0x1000부터 시작해서 배열을 저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티저 자료형은 부호 있는 정수형 4바이트를 담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배열 원소 한 개가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합니다. 첫 번째 원소 1은 0x1000부터 0x1003까지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고, 두 번째 원소 22는 0x1004부터 0x1007까지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됩니다. 세 번째 원소와 네 번째 원소, 그리고 나머지 원소도 마찬가지로 4바이트씩 메모리 공간에 연속적으로 할당됩니다. 이처럼 배열을 선언하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된다는 것이 배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열을 선언하면 메모리 상에서 연속적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할 때는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할 때는 ARR 하고 대괄호 안에 0을 써주고, 두 번째 원소에 접근할 때는 ARR 1을 써주면 이 값이 곧 2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고 메모리 주소 공간에 어떻게 담기는지 연속적으로 할당된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원소를 접근할 때는 대문자 안에 0부터 해당하는 인덱스를 써줘서 이 배열 안에 있는 원소에 접근할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문자열 배열을 선언했을 때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은 선언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괄호 안에 원소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인티저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점은 문자열을 저장할 때 맨 마지막 원소에는 널문자를 넣어줘야 돼요. 널문자는 해당 문자열이 어디까지 하나의 문자열인지를 설명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배열이 A부터 F까지를 담는 문자열임을 알려주는 것은 맨 마지막에 널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한 번에 적어줄 수도 있어요.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열 배열을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요 맨 마지막 자리에 널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따로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널문자를 넣어줘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문자열 배열을 선언을 하면 문자열은 1바이트죠. 차가 1바이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A, B, C, D, E, F 그리고 마지막 널문자까지 한 바이트씩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할 때는 ARR 0, B에 접근할 때는 ARR 1, E에 접근할 때는 ARR 4 이런 식으로 써줌으로써 각각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티저 배열과 문자열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배열을 선언했을 때 메모리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차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배열의 이름은 배열 0이 가리키는 주소를 의미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int ARR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을 때 인티저 포인터 1을 하나 선언하고 ARR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PTR1에는 0x1000이 들어갑니다. ARR 배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주소 공간에 할당되는데, 배열의 이름 그 자체는 0x1000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인터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int 별 ptr1은 ARR 하면 이 ptr1에 들어있는 값은 0x1000입니다. 두 번째로 ptr2에 ARR의 0번째 인덱스, 즉 요 1이죠. 1에 앰퍼샌드를 넣어주면 주소기 때문에 요 1에 해당되는 주소 또한 0x1000입니다. 즉 ptr1과 ptr2는 같은 값을 의미합니다. 배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소를 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배열의 이름이 배열이 시작하는 메모리 공간상의 첫 번째 주소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RR을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ARR의 0번째 원소의 요 앰퍼샌드 주소 값을 ptr 값으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시작하는 주소를 받아오고 싶다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인터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은 선언된 자료형의 크기만큼 주소가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t ARR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 메모리 주소 공간에 아까와 같이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이 두 번째 라인을 잠깐만 무시할게요. 두 번째 라인 잠깐 무시하고 설명을 해보면, 포인터를 선언해주고 ARR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PTR에는 0x100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PTR 값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가 1을 더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주소에 1을 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PTR이 0x1000인데 1을 더하면 0x1001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PTR이 이 int형 PTR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PTR을 더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소가 4바이트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TR++ 하면 0x1004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PTR은 PTR 플러스 2를 하면은 이렇게 한번 건너뛰고 또다시 4바이트 건너뛰어서 0x100C가 PTR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TR을 마이너스를 해서 감소시키면 4바이트씩 감소해서 결론적으로 0x1008이 마지막으로 PTR 값이 되는 겁니다. 자, 포인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은 정말로 1을 더하고 2를 더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포인터의 자료형이 담을 수 있는 공간만큼 메모리 주소를 더하고
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설명드려 보면 PTR2는 ARR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주면 ARR이 0x1000이기 때문에 ARR 플러스 2는 몇일까요? 네, 당연히 0x1008이 PTR2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인티저 포인터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문자열 포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 포인터 또한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레이를 A, B, C, D, E, F로 선언을 해주고 문자열을 담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배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소를 PTR에 담습니다. 그러면 PTR이 0x1000이겠죠? 이때 PTR을 플러스 해주면 0x1001이 됩니다. 왜냐하면 PTR의 자료형이 지금 캐릭터잖아요. 얘는 1바이트씩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증가 연산을 하면 선언된 자료형의 크기인 캐릭터만큼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PTR은 PTR 플러스 3을 해주면 0x1001에서 하나, 둘, 세 칸 뛴 0x1004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인터를 더하고 뺀다는 것의 의미가 포인터가 선언된 자료형의 크기만큼 주소를 점프하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퀴즈로 배열과 포인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첫 번째와 퀴즈 두 번째는 출력값을 예측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한번 이런 코드가 있을 때 마지막에 이 printf로 출력되는 값이 무엇일지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은 이 %s인데요. 문자열을 출력할 때 %s를 쓰는데 어떤 의미냐면 문자열의 마지막 널문자까지 찾아서 그 널문자 앞에 있는 문자까지 모두 한 번에 문자열을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잠시 멈췄다가 풀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퀴즈 1과 퀴즈 2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퀴즈 1입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563이 나옵니다. 이제 포인터를 선언하고 배열의 이름을 써줬으니까 배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소 999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겠죠? 그리고 이 PTR1을 3번 점프시켜줍니다. 그러면은 한 번 점프시켜주면은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겠고 두 번 점프시키면 563을 가리키니 세 번 점프시켰으니까 이 12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를 해줬으니 125를 가리키고 있다가 다시 563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PTR1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실제 들어있는 값이 563이죠. 이 printf로 찍어보면 563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3124가 나옵니다. ch라는 문자열 배열을 선언하고 쌍따옴표로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그럼 ch에는 123, 124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문자열 포인터 ptr2를 선언을 한 다음에 ch의 첫 번째 원소, 그러니까 1이죠. 이 앰퍼샌드를 붙였으니까 실제 주소, 그러니까 ptr2는 요 1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tr2를 두 번 증가시켰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 그리고 두 번이죠. 두 번 증가시키면 이제 3을 가리키게 되겠네요. 그리고 printf로 ptr2의 값을 %s로 문자열 끝까지 쭉 출력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널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printf를 하면은 3부터 시작해서 3, 1, 2, 4 이렇게 총 3124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열을 선언하실 줄도 알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에 접근하고 포인터의 증감 연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포인터의 증감 연산은 선언된 포인터의 자료형의 크기만큼 더하고 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